점점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천천히 들어오실 것 같아서 먼저 조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30일 마이비시 웹캐스트 진행을 맡은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최정현입니다. 다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의 성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내시죠? 저번 달에는 저희가 GBCC 유방암 학회에서 건강관리 관련된 그 자료를 조금 보내드렸고, 이번에는 저희 병원 영양팀 선생님이신 이명화 선생님께서 유방암 환자의 영양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환자분들이랑 상담하면서 영양 관리에 대해서 되게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 다행히 이번에 저희 병원 선생님께서 아마 좋은 강의를 조금 해주실 것 같아서 선생님에게 저희 강의를 조금 부탁을 드린 거고요. 저희 병원 선생님 소개를 먼저 진행을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연결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영양사 이명화입니다. 네, 얼굴은 좀 안 보여요. 네. 네, 저희 병원 내에서 되게 오늘은 네, 제가 94년도부터 서울아산병원 영양팀에 들어와 있었고요. 네, 지금은 유방외과 쪽 담당 영양사로 지금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조금 그렇네요. 네, 한번 교육 좀 진행해 볼까요? 네, 선생님 그럼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유하면 보여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네, 유방암 환자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암이라 그러면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암을 치료하는 특별한 음식은 무엇인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치료하는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내 영양 상태가 좋아야지만 잘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소 고르게 드시도록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우선 수술 직후 먼저 보겠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이제 수술했기 때문에 이 상처가 잘 안 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 회복에 도움되는 단백질 포함해서 필요한 것들 고르게 잘 들어오도록 다양한 식품 고르게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어육유찬, 매끼니 꼭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체중 관리한다고 임의로 식사를 많이 줄인다거나 그리고 입맛이 없어서 너무 식사를 못할 경우에는 회복이 좀 더디기 때문에 임의로 절대 식사 줄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정 음식 좋다는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에서 최대한 고르게 잘 드시는 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너무 더 과하게 드셔서 체중이 증가되지 않게끔 적정량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암 하원 요법 및 방사선 치료 시입니다. 보통 우리가 항암이라든가 방사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영양 상태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정 식품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굳이 가리거나 제한할 필요 없이 그때 먹을 수 있는 거 내서 최대한 고르게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포재생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끼니당 어육유찬 꼭 챙겨서 드시는데 내가 항암 치료한다 그러면 동물성 식품, 고기나 생선, 계란, 해산물 이런 형태는 완전히 익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시에는 수분 섭취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내 체중 곱하기 30ml 정도의 수분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시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다든가 구역구토라든가 또 구내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데 증상이 있었을 때는 증상을 호전하는 방향으로 식사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특히 입맛이 없을 때는 그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에서 최대한 고르게 잘 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식사량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좀 자주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 저하 시에는 위생적인 관리가 중요한데요. 동물성 식품은 완전히 익혀서, 야채와 과일은 보통은 깨끗하게 씻어서 조리 시 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섭취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민간요법, 건강보조식품은 주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아산병원 영양팀에서 만든 콘텐츠입니다. 밥상과일이라는 동영상인데요. 네이버라든가 유튜브에 치면은 이런 그 동영상이 나옵니다. 항암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좀 나와 있고, 영양음료 활용법 아니면 식품 위생적으로 다루는 방법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한 28가지 있어서 좀 참조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골고루 많이 드시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고르기에 대한 부분을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밥으로 한상 차림 보면 밥, 어육유찬, 야채찬 이게 한 끼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드시면 되고요. 과일하고 유제품은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상 차림이 어렵다 그러면 일품 요리로도 가능하고, 소화라든가 이런 게 힘들 경우에는 그 죽 섭취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빵, 면 섭취도 가능한데요. 이거 드실 때도 꼭 어육유찬, 야채찬 포함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 보면은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너무 부족했을 때는 저희가 영양보충 음료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영양보충 음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밥, 어육유찬, 야채찬에 해당하는 영양가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 만약에 식사를 좀 부족하게 드셨다, 필요하다 할 때는 간식으로 좀 드시면 되고요. 식사 진행이 전혀 어려울 때는 우리 끼니당 매 끼니 한 2~3캔 정도 드시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양음료에 대한 부분이 좀 섭취하기 어렵다 할 경우에는 평소 내가 좋아하고 잘 먹는 간식하고 곁들여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시입니다. 일상생활 시에는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많은 연구에서 체중 증가, 비만 자체가 이 재발하고 많이 연관이 있다 보니 이 일상생활 시에는 체중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체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내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수치가 18.5에서 22.9일 때는 건강한 체중, 적정 체중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일 경우에는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허리둘레라도 보고 있는데요. 여자일 경우에는 85 이상일 경우에는 복부 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식사만 갖고 이렇게 그 체중 조절하기엔 좀 어렵다 보니 보통은 일상생활 시 활동하는 데 크게 문제 없다 하면은 중간 강도 이상의 운동을 좀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간 강도는 빨리 걷기, 계단 오르기, 땀나고 숨 차는 정도를 좀 꾸준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사로서는 보통은 유방암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권고사항 준수가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은 하루 3끼니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곡류, 어육류, 야채, 과일, 유제품, 요 필요한 모든 식품들이 다 들어오는 식사고요. 이 곡류분은 보통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이 탄수화물 안 좋다고 극히 제한하거나 잘 안 드시게 되면 기력이 없다 보니 좀 필요한 만큼 드셔야 되는데 과하게 드셨을 때는 체중 증가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육유찬은 여기는 이제 세포 재생도 되고 피도 만들고 이런 세포 만드는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끼니마다 꼭 한두 가지는 챙겨서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곡류하고 어육유찬이 들어왔으면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야채, 과일, 유제품, 유지류에 들어있다 보니 식사는 고르게 다 드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고르게 드셨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게 다 들어오고요. 이렇게 잘 들어오면 에너지 공급, 세포 재생, 면역 기능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곡류군 드실 때 도정된 쌀밥보다는 전곡류, 잡곡밥 선택을 하시고 단순당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사탕, 주스 아니면 초콜릿이라든가 과자 중에 또 과자 너무 단빵 이런 형태는 좀 가급적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생선은 좀 챙겨서 드시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너무 또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기도 필요한 만큼은 드셔야 돼서 너무 과다한 섭취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한 번 드실 때 계란 크기 해당하는 거를 하나나 2개 정도 드시면은 주에 한 500에서 700g 정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대신 육가공품, 소세지, 햄, 베이컨 형태는 좀 피해 주시고 고기 중에 기름진 고기보다는 살코기로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드실 때는 신선한 채소랑 같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는 타지 않게 조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집에서 조리하는 형태는 그렇게 타지 않습니다. 다 하셔도 되는데 보통 직화구이, 숯불구이 이런 형태는 좀 타다 보니 이런 형태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채와 과일은 좀 적극적으로 드시는 걸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색깔로 제철에 나는 거 고르게 드시는데요. 끼니당 2접시 이상을 드시는 거 권장하고 있는데요. 접시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1인 참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드시면 되는데요. 이 과일하고 야채 같은 경우는 보통 즙이나 갈아서 너무 왕창 드신다거나 분말 형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형태는 권장하지 않고요. 식품 자체적으로 드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식물성 기름을 권장하고 있고 동물성 기름은 최대한 피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이 식물성 기름은 끼니당 한 차술, 2차술 이하로 드시는데 이 정도 분량이면 우리 음식 만들 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단 기름 사용 많은 전, 튀김 형태는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유제품 드실 때는 저지방으로 하루에 한 번, 2번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술도 이 연관이 있다 보니까 술은 또 금주하는 걸 권장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필요시에는 술의 잔으로 한 잔 이내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암이라든가 항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면은 보통 골다공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 보니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좀 풍부한 우유, 치즈, 멸치 이런 것들하고 좀 곁들여서 드시면 되는데 이 칼슘만 많이 들어와서는 잘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만들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같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식습관에서 이 칼슘을 많이 내보내는 습관이 너무 짜게 드시거나 아니면 너무 카페인 많이 드시는 것이 좀 칼슘을 많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짠 음식 대신 좀 싱겁게 드셔주시고 커피를 드신다 하면은 하루에 한두 잔 이내로 드시는데 커피 믹스 형태라든가 단맛이 너무 많이 나는 커피는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다빈도 질문입니다. 보통은 이제 고기가 암 크게 한다고 많이들 안 드십니다. 근데 고기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계란 크기만한 거 한두 개 정도 드시면 되는데요. 특히 항암 시에 너무 안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챙겨서 드시는 거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음식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밀가루 음식은 소화만 잘 된다면 그렇게 잔하진 않습니다. 단 밀가루 음식에서 너무 기름지고 너무 단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셨을 때는 체중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형태만 좀 주의하시고 다른 거 그냥 입맛 없을 때 맛을 내기 위해서 살짝살짝 사용하는 것들은 드시는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 단 드실 때 골고루 드실 수 있도록 꼭 밀가루 음식 빵이라든가 국수라든가 드실 때 단백질찬, 야채찬 같이 곁들여서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야채와 과일 같은 거 즙 형태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즙이나 주스로 너무 과다 섭취했을 때는 우선은 영양 불균형이라든가 특정 식품의 과다 섭취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자체적으로 드시는 것을 훨씬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설탕 자체가 암하고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단순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셨을 때는 이게 체중이 증가되고 체중이 증가되다 보면 이 암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달게 들어가 있는 형태는 좀 줄이는 것이 줄여야 되고요. 대신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내기 위해서 살짝살짝 사용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암 치료 시에 식사를 잘 못해서 오히려 영양의 보충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간식류를 오히려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선은 내가 식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식사를 고르게 잘 먹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식사 잘 하셨을 때는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내가 치료가 지속되고 있고 식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종합 비타민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과하게 들어왔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드시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암이라고 하고 수술하고 하다 보면은 모든 음식을 다 익혀서 드셔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수술 직후라든가 일상생활 시에는 크게 제한은 하진 않습니다. 대신 항암 치료 시에는 동승식품은 치료 기간 내내 익혀서 드시면 되고요. 야채와 과일은 평소 섭취하는 걸 유지하시면 되는데 면역력 떨어졌을 때 이때는 익혀서 드시든 아니면 그대로 드셨을 때에는 좀 깨끗하게 씻어서 관리해서 드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나 콩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요즘에 우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렇게 저희 제한하지 않고요. 매일 한 잔, 두 잔 정도 섭취하는 거 권장하고 있고요. 콩도 드시는 거 제한하진 않는데 식사로서 골고루 드시는 거 권장하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콩물이라든가 분말 형태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게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 정보에 의하면은 너무 특정 식품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는 또 너무 좋다고 너무 또 과장 포장해서 좀 나타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부정확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해서 식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우선은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건강 이상으로 이어지다 보니 이런 형태보다는 다양한 식품 적정량 고르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 혹시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십니까? 네, 선생님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